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어제는 양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약간은 좀 아리송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주, 수출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아직까지는 성장주들이 좀 굼뜬 흐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1차원적으로 움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밀려나면서 현재는 1130원대 이탈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위험 자산이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랜만에 시원스러운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빨간불을 켜고 있나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무리 함께 잘 해보자고요.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굴룩굴룩님 안녕하세요. 꾸벅 인사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스캘퍼님, 그 밖에 종목군들, 아하님도 게시판에선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천장군님께서 오늘 좀 스트레스 받으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매매가 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두령님도 계시고, 그리고 종목들 오늘 또 NC소프트 관심 상당히 좀 많으시네요. 종목 진단 신청도 올라오고요. 또 종목들 움직임 좀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말을 좀 더 마음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종목을 좀 털고 가자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오히려 시장이 이제 좀 반등 흐름을 나타내니까 자신감을 갖고 뭔가 더 담고 가고 싶으시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입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 2128-3388번이에요. 이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 딱 해주시면은요, 약간은 좀 다소 좀 밸런스가 맞춰져 있지 않았던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맛있게 근사하게 한 상을 좀 차려드리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그리고 또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게시판 참여 가능하니까요. 4가지 참여 방법 소개해드렸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하시기에 좀 수월한 방법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그리고 또 전화 상담 함께 해주실 분들도 알려드려야죠.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포트밥상 차려주실 분, 다소 좀 따끔한 한마디를 하면서도 또 상냥하게 마지막 마무리 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퍼주시는 분이죠. 이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 모실 예정이고요. 전화 상담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동근 전문가, 메리츠존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양태준 대리, 이렇게 세 분과 또 1시간 꽉 차게 꾸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뭐니 해도 제약바이오주들 드디어 반등이 나옵니다. 정말 한때는 정말 시장의 스타 섹터들이 몰려있다가 어느 순간에 포트폴리오의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오늘장 강한 반등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위험자산 하면은 또 이런 성장주 하면은 또 바이오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많이 밀렸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실적 괜찮을 수도 있다. 여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하면서 TPP 참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바이오 시밀러주들이 수혜주로 분류가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면서 오늘장에 동반해서 강세 흐름 띕니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좋고요. 코롱생명과학 쪽도 좋고, 전반적으로 이 의약품 업종이 현재 전업종 가운데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팔아야 될까요? 혹은 조금 긴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런 반등 시세도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켠에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비싸다, 혹은 이제 이쯤이면은 다시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 자유롭게 게시판에서 나눠주세요. 오늘 토론 주제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석철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좀 곁들여 볼게요. 지금 게시판이 좀 빠르게 글을 좀 올려주셔가지고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전화 벨소리도 울렸는데 먼저 전화 진단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9464번님이네요. 젠백스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24,000원에 비중 30%로 담아주셨는데요. 젠백스 현재 주가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젠백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좀 잠잠했던 종목인데 현재 시세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젠백스가 지금 31,650원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을 24,000원에 사셨으니까 와, 수익이 꽤나 크세요. 지금
적어도 한 30%, 40% 정도는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아요. 한 30% 조금 넘는 수준 되겠네요. 일단은 좀 수익 축하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4,000원이면은 한 8월 달쯤 그때쯤 사셔서 잘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수익을 키울 수 있을지 토마토 투자 클럽 이동근 전문가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젠백스로 수익을 비교적 크게 내고 계세요. 이제는 좀 수익 실현을 할 땐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수익이 늘어날까요? 예, 지금 24,000원 선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지금 24,000원 선이면은 이번 8월 달 저점권에서 매수하셨으면은 좀 아쉬움이 덜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5월 달에 중국 업체하고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예, 중국 유통기업하고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다라는 내용을 해서 주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뭐 최근래 들어서 트렌드하고도 사실 뭐 젠백스는 조금 더 빨리 왔었죠. 뭐 뉴프라이드라든지 그다음 쌍방울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제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들과 합작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었는데 젠백스는 이미 5월달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5월달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합작에 대한 내용들은 주가에 저는 좀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서 기대감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던 게 6월달에 뭐 45,000원 정도까지 급반등이 나오면서 왔던 부분들이 있고 만약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합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이 부분은 꼭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4,000원 선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난 5월 달에 주가 저점 때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약 18,000원대하고 지난 8월 달에 저점대를 보면 24,5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라인을 쭉 이어서 본다라면은 추세 라인이 약 3만 원대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만 원짜리는 젠백스가 앞으로 깨면은 안 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깼다라고 하면 시청자님께서 매수했던 가격대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기술적으로 이미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 자체가 역결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단기 이동평균선 자체가 역결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중국 기업의 합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됐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실적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젠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적자 규모는 2013년도에 106억에서 지금 작년도 56억, 올 상반기에 13억 정도로 해서 적자는 줄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실제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면 일단 하단에 뭐 좀 더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34,000원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저는 매도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좀 가지고 당분간 있겠다라고 하면은 3만 원 깨지 않는 선에서 34,000원 목표 가보시면서 일단 가져가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드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서 좀 이야기가 좀 많은 그리고 또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종목이 NC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진단 신청이 들어왔어요. 7002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이 종목은 19만 500원에 비중을 30% 담아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더라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인데 오늘 장 고점이 3% 정도 오르면서 20만 2천 원이고요. 저점은 19만 3,500원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익권은 유지가 되셨던 것 같고요. 10월 달 쯤에 좀 사셔가지고 계속해서 좀 가져오시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최대 주주인 넥슨이 지분을 블록딜 하면서 현재 지분 관계에 약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긍정론 그리고 다소 좀 부정론 아무래도 블록딜 이 주당 가격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동근 전문가님 현재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근 전문가님 이 종목 약간 수익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지금 뭐 넥슨 김정주 회장하고 NC소프트 김택진 지금
그 대표죠. 이 두 분이 뭐 서로 사이가 좋았다라고 하면 서로 지분 물량을 처분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김정주 회장하고 지금 지분을 보유함으로 해서 어떤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던 게 사실이고, 처음에는 이제 좋은 관계로 출발했습니다. 2013년도에 뭐 보면 한 5, 6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최고점에서 김정주 회장이 약 15% 가까이 NC소프트 지분을 인수하면서 김택진 대표 같은 경우는 약 7,500억 정도 매각 차익을 얻으면서 이제 빠져나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EA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잘 안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서로 이제 그건 환경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대작 PC 게임 위주로 해서 게임을 개발했다라면은 넥슨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는 M&A 통해서 이제 몸집을 좀 길러왔던 성향 자체가 약간 이제 달랐기 때문에 사실 그 미국 기업 인수라는 어떤 공통 분모가 사라지고 난 이후부터는 서로 간에 협업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잡음을 좀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일단 이제 경영권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지위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넥슨 김정주 회장이 팔고 나갔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했다. 또 이런 쪽으로 이제 평가가 아마 상반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블록딜을 통해서 지금 NC소프트의 기업 가치가 뭐 18만 원대, 19만 원대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지금 김정주 회장이 팔고 빠져나왔습니다만, 그 가격보다 싸나 비싸나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도 25, 6만 원대에 김정주 회장이 샀을 때 분명히 그때 시세 최고가에 샀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쭉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NC소프트가 이제 독자적인 어떤 활로 게임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 잘 찾아 나가는가에 관건이 달려있지, 블록딜을 통한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매각에 대한 이제 내용들, 불확실성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사라지면서 장중에 한 3% 정도까지 반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추가적인 흐름을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시장의 환경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이제 오늘 시가가 지금 19만 3,500원 아닙니까? 이 라인을 깨게 된다면 오히려 물량 부담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제법 70만 주 터졌거든요. 제법 많이 터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라인을 시가 19만 3,5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오늘 들어왔던 단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매물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고, 버티시더라도 19만 3,500원 깨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윗단에 올라오게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이어간다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목표가 단기 목표가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고, 20만 5천원 정도 제시하고 매도가 그러니까 손절매 내지는 익절이 되겠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9만 3,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타파 전국 방방곡곡의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바다 건너에서도 시청해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티는아이님 늘 빠에놓지 않으시고 저희 증시타파 함께 해주시는 분인데 멀리 계시거든요. 딱 어느 국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쪽하고 시차가 좀 많이 나신다고,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 저는 자러 갑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 시장 재밌게 보시고 오전장 마무리하시면서 또 시간 때문에 또 남은 시간은 숙면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 오늘 NC 소프트 관심 가지신 분들 상당히 많으셨는데 저희가 좀 앞서서 시간을 할애해서 좀 길게 자세하게 이동근 전문가님이 좀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두령님도 보유하고 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매주 금요일마다 로또 추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토요일마다죠. 토요일마다 이 로또 추첨이 있어가지고 금요일에는 이와 관련된 관심도 상당히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좀 가벼운 이야기들, 좀 시장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이제 주말을 준비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 나누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보면서도 시장 분위기도 좀 안정적이어서 그런지 오늘은 다소 좀 이렇게 흐뭇한 얼굴로 오늘 게시판을 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진단,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에 좀 어떠셨어요, 매매? 글쎄요, 뭐 최근에 주식시장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어저께까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형주 중심의 장세였죠. 그래서 뭐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비교적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또 대형주 장세였는데 뭔가 어제부터 약간의 좀 변화가 조짐이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갑자기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그 핵심에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이 있겠죠. 이런 흐름이 일시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 중소형주의 반등세가 이어질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가 그거예요. 오늘 이제 뭐 제약바이오주들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볼 때 그날그날의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매수 관점을 생각을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최근 시장의 포인트는 결국 순환매거든요. 순환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번 주 초반 코스까지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졌는데 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졌느냐? 그게요. 최근 4, 5일 동안 여러분들이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비차익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라는 것은 결국 대형주 쪽으로 바스켓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자세히 보시면은 비차익 매수 쪽,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어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현저히 줄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주 특히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정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흐름이고, 반대로 오늘 코스닥에 올라가는 배경은 원달러 환율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요, 순환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싸 보이면은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약간 비싸 보이면은 또 고점 매도가 들어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면은 거래소가 올라가는 가운데서 상당히 차별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라든지 코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주 중심의 장세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갭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역차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미리 기다리는 매수를 했으면 되겠지만은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또 매수에 가담하는 거는 좀 늦다.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전 업종 가운데서 의학 업종이 가장 강합니다. 게시판에서 지금 예전 같았으면 제가 토론 주제로 제약바이오를 딱 던지면은 정말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그만큼 지금 게시판 분위기가 증명하듯이 사실 시장에서 이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글이 한 개가 올라왔는데요. 두령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이제는 좀 그러니까 카피약, 복제약 쪽이 좀 더 돈 버는 시장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일단은 오늘은 좀 강합니다. 뭐 한미약품도 현재 한 5%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궁금해요. 김석철 전문가님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죠. 당연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명강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9월 3일 날 예를 들어서 9월 3일 날 현대미포조선과 한미약품을 딱 비교를 하면서요. 9월 3일 이제 같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현대미포는 그 기간 동안에 무조건 매수가 들어가야 될 종목이고 한미약품은 같은 기간에 무조건 매도, 그러니까 뒤풀이 파동이 나타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까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났냐면은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위안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한미약품은 그 당시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한 시대를 풍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복제약이라든지 시밀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거론됐었죠. 그게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한미약품의 반격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뒤풀이 파동의 반등 흐름으로 보는 게 맞지.
여기서 시세가 다시 발동이 걸려서 시작한다? 그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닥 시장의 반발 매수 심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최근에 낙폭이 좀 많았었던 제약주 쪽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관점. 이걸 우리 이제 가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 속에서는 순환 흐름으로 보고 지금은 추격 매수 자재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반등 시에 매도 관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추가 질문을 할 건 없이 정말 우리가 단호박이라고 요즘에 신조어 있잖아요. 상당히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또 김석철 전문가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반등시 매도고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 유지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진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빡빡하게 쌓여진 밥상이라고 제가 좀 힌트를 들었거든요.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포트 종목이 많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SG 충남방저 네, 20%, 네, 5,100원. 네, 삼목에서 폰 20%, 네, 25,550원. CJ푸드 20%, 5,780원. 네, 부모타이어 20%, 7,140원. 일지테크 20%, 7,840원. 지금 100%요. 종목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이제 방송에 나오고 이제 네.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루에도 한 거예요. 저희가 한 5종목 정도의 방송 추천주가 나갑니다. 물론 하루 종일 함께 하실지는 못하겠지만 하루에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나가는데 이 종목을 딱히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방송 보다 보면은 네. 이제 프로님들이 나와서 이제 좋다 하니까 이제 아, 그거 이제 쭉 적어놨다가 네. 마음에 드는 거 이제 선호하고 하죠. 그런데 지금 매매가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좀 손실을 전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세요? 이거 CJ 시푸드하고 네. 삼목의 소품이 어떻게 되나 해서 이게 궁금해서. 자금 좀 기간은 여력이 있으신 거세요? 중장기도 가능하세요?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보시나요? 중장기도 괜찮아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이 많은 만큼 좀 빠르게 진단을 해드릴게요. 방송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예. 네. 20%씩 이렇게 골고루 5종목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종목들입니다. 업종도 상당히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밥상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야기 이어가 보죠. 김석철 전문가님 한 줄 평부터 주시죠. 네, 뭐 종목을 보면은 뭐 좋은 종목도 있고 뭐 팔아야 될 종목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일단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는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현금 비중이 없고 주식만 꽉 차 있다. 그리고 주식을 꽉 차 있더라도 주력주도 없고 뭐 전부 다 고만고만하게 지금 물량을 좀 심어놨다. 그래서 압축이 필요한 밥상 이렇게 정리합니다. 뭔가 상을 거나하게 차렸는데 딱히 젓가락 가는 반찬은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나눠볼게요. SG 충남방저. 오늘 이 종목이 네 상당히 움직임이 안 좋네요. 지금 한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디에 놔볼까요? SG 충남방저 우리 뭐 시청자님께서 5,100원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뭡니까 좀 개별 재료를 가지고서 급등이 나타났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뭐 음식으로 비유하면은요 여기서 저기 그냥 음식으로는 비유하지 않고 그냥 사이드 쪽에다가 놓을게요. 뭔가 여백에 놔주셨어요. 애매하게 좀 보신 것 같은데 최근에 TPP 이슈 나오면서 한 차례 붕 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어제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종목을 고르는 방법,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귀납법적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목이 재료가 있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는 상관없이 그런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주가가 한참 올라와 있어도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강조했던 명강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연역법적 방법으로 시세를 접근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시세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재료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세의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냐면은
이제 방송을 보고서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충남방적이라는 종목이 TPP와 관련돼서 얘는 수혜주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TPP와 관련돼서 그 수혜주가 아닌 악재로 같은 그 구간에서 악재로 편성됐던 종목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관련주였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관련주가 TPP 그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악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저점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상당히 종목별로 보면은 올라갔거든요. 한 10% 이상씩 다 올라갔어요. 근데 충남방적은 TPP와 관련돼서 재료가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뭐냐면 급등해서 엄청나게 단기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투자는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에 의해서 단기 재료와 단기 재료가 막 어우러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시세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따라 들어가시면은 거기서는 결국은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제가 어느 음식에 표현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손 가는 대로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측면 속에서 이제 사이드 메뉴로 놨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래요. 뭐 TPP와 관련돼서 이 회사가 수혜주다. 근데 수혜주라는 부분들이 이미 그 단기간으로 주가가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거의 몇 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주식을 샀다. 이거는 잘못된 투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종목의 경우는 최근에 뭐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엄청난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들은. 왜 예측이 불가능하냐면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심리적인 가운데에서 막 주가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종목은 5일 이동평균線추세선인데 그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깨지지 않으면 들고 있대.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약간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 재료에 따라서 약간 그 따라 들어간 그런 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는 조금 자르고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TPP 이슈에 따라서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TPP 수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막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분석을 하고 전망을 예측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게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판단을 하고 주가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막 급등락이 연출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TPP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뭐 대선 테마 관련주, 무슨 테마 관련주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대선 테마 관련주에서 어떤 무슨 특정한 후보의 관련된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게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TPP와 관련돼서도 뭐 이 회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쪽에다가 현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뭐 시장 케어가 넓어진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검증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안 보고 대응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PP와 관련된 이슈는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먹을 것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물러나오는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 주시죠. 가격 전략은 지금 이런 종목들은요. 이제 급등했던 종목은 딱 그 포인트는 나와요. 손절매 가격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5일선입니다.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을 손절선으로 정해놓고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대체적으로 지금 얼마냐면은 4,500원이거든요. 4,500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즉각적인 매도. 이제 그게 지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들고 있다가 이게 지금 뒤풀이 파동이 계속해서 한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빠져나오지 않았다라면은 매수를 가지고서 좀씩 올리는 그런 흐름이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매수하신 가격. 이거는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기 생각하지 마시고 딱 기준을 그냥 본전 수준에서 나오자. 이런 관점으로 5,100원 매도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 산목 S폼입니다. 매수가하고 많이 멀지 않아가지고요. 사신 지 얼마 안 됐나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7월 달부터 매수가 올 듯 말 듯 상당히 좀 지지부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산목 S폼은 어떤 음식일까요? 산목 S폼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제 미리 에피타이저라 그러나요? 그렇죠. 네, 하죠. 네. 에피타이저 성격의 그런 흐름이 아니냐. 그래서 스프 맞죠? 네, 네, 스프를 그렇죠. 넣겠습니다. 어떤 특징 때문에 에피타이저로 비유를 해주신 거세요?
저는 이제 주가를 볼 때 이제 먼저 우선 그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분석을 하고 내가 매수 시점을 정할 때 뭐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시세가 변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시세는 일정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세를 처음 배팅이 들어갈 때는 그 시세가 사이클이 일정 정도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 사이클로 전환되려고 하거나 그런 시점에 있는 주식들을 일단 봅니다. 근데 삼목 S폼의 경우는 그런 흐름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가치는 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봐요. 왜냐? 주가의 기본적인 특성은 시세는 계속해서 변하고 계속해서 사이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삼목 S폼의 경우에는 뭐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 관점이라는 부분들은 뭐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아시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폼 관련, 그러니까 이제 건축과 관련된 폼 관련 저희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활발하게 연출이 되면 이 회사의 매출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사이클상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주가의 흐름이 뭡니까? 이제 안 빠지고 시세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찬찬하게 시세가 저점을 다지는 흐름.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니라 저가 수준을 다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 회사의 어떤 그런 그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괄목할 만한 성장 모멘텀 이런 게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시세 사이클상 그리고 시세의 전반적인 흐름상 일단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일단은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에피타이저, 그러니까 뭐 미리 이제 먹는 그런 식의 어떤 투자는 가능한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사이클이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저점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점 기록하고 난 다음에 시세가 이제 슬슬 저점을 높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거기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평선이 전체적으로 약간 정별 구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멘텀은 그런 거겠죠. 이런 데서는 이제 수급 모멘텀을 보셔야 되겠죠. 거래량이 이제 여기서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측면 속에서 올라갑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시그널은 이제 거래량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파는 것보다는 일정한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들고 가는 게 향후 흐름 속에서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측면 속에서 일단 보유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가격 전략도 함께 주시죠. 네, 보유 관점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보유 얘기하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제 네. 이런 흐름들은 이제 보유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점차적으로 이제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정한 상승 추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은 목표 가격은 27,000원. 이게 이제 장기 이평선짜리예요. 장기 이평선 지금 선으로 지금 그은 자리, 그 자리가 이제 장기 이평선 한 121선짜리가 되는데 거기까지 27,000원까지 보시고,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예측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기준 저점 라인, 그러니까 손절매 가격이 22,400원인데 요게 이탈되면은 김서재 전문가 얘기 필요 없이 거기서는 팔고 나오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CJ 시푸드도 상당히 고민된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매수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7월 달에 고점 부근에서 사셔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꽤나 손실 폭도 큰 편입니다. 어디에 놔볼까요? CJ 시푸드는 요것도 좀 메뉴 측면 속에서는 사이드 메뉴 그냥 놓을게요. 네. 역시나 좀 젓가락이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치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얘는 특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에 이제 물려 있는데 왜 못 파느냐 하면은 내가 매수한 가격을 생각을 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수를 안 하고 지금 이 주가를 현재 시점에서 내가 살 거냐라고 한번 생각을 할 때 저는 안 사요. 그러면 어떨 것 같죠? 그냥 지켜만 볼 종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매수라는 측면 속에서 CJ 시푸드를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지켜만 볼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걸 들고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매수 가격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 가격을 잃어버리시면 이 종목은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수산물 가공 업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최근에 보면 실적 흐름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가라는 것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죠?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적정 주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가운데 어떤 이 주가를 들썩들썩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만 또 이제 고점에서 아주 많이 빠졌으면 저가 매수의 모멘텀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간 지점가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투자 관점은 추세 관망하는 관점에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관망이요?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 손해를 많이 보셔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손해를 많이 보신 종목에 대해서 매도 사인을 잘 못 내요. 최근에 이제 증권회사에서 하나 논란이 있었던 게 있죠. 예, H증권에서 뭐 최근에 뭐 이전에 이제 매도 사인을 유일하게 내는 증권사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이거 파세요 이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을 현재 들고 있는 것보다 현금을 가지고서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측면 속에서 매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그 목표 가격은 가지고 계시되 일단은 그 반등이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5,000원 전후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팔고 나오는 게 맞다. 뭐 지금 이제 선을 그어놓은 자리가 있죠. 그 자리 전후에서는 일단은 팔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어서 금호타이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좀 손실을 보고 이 종목은 아주 약간의 수익이네요. 7,100원대에서 사셨는데 현재 7,300원대니까요. 어떤 음식이 될까요? 처음으로 좀 수익 보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아이 참 돈을 못 버셔. 이것도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네. 놓을게요. 저기 숲으로 놓을게요. 사실 수익이라고 하기에도 미미한 수준이에요. 한 1, 2% 정도 빨간불을 켠다라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금호타이어 어떤가요? 그러니까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놨던 종목과 이제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이제 뭡니까 우리 삼목에서 보면나요? 네, 그거하고 이제 마찬가지 관점이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일정 정도 뭐 안정적인 저점 흐름이 형성되는 가운데 추세가 계속 이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아시다시피 뭐 금호타이어는 뭐 한국타이어라든지 넥센타이어 이제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자동차 관련주들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부품주들은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타이어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조금 덜했어요. 근데 최근 추세 흐름을 보면은 지금 약간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상승 추세대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도 지금 뚜렷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없지만은 지금 최근에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진 이후에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목 S폰과의 마찬가지 관점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기대한 보유의 관점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수익을 서서히 늘려가는 일만 남지 않았나 싶은데 가격 전략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등 보세요? 네. 이 종목의 경우도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흐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래서 예상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대체적으로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8,200원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목 S군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전문가들이 말씀드리는 예측치라는 것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기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손절 라인,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이탈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측치가 다 무산돼 버리는 거거든요. 수급 흐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손절 가격이 6,900원인가요? 6,900원이니까 목표 가격보다 항상 여러분들 손절 가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6,900원 손절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종목 일지테크입니다. 이 종목도 아주 약간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가 보니까 조금 전 살펴본 금호타이어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 종목은 또 어떤 음식이 될까요? 일지테크, 예, 일지테크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요것도 지금 요거는 이게 지금 샐러드인가요? 예, 샐러드, 그렇죠. 예, 샐러드 쪽에다 놓을게요. 오늘은 뭔가 밥상을 차리긴 차렸는데 빈 공간도 많고요. 뭔가 메인 메뉴도 없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음식 일지테크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 종목 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현대자동차에다가 이제 부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부품 관련주들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시세 흐름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이 일지테크도 최근 흐름으로 놓고 봐서 저점에서 좀 올라온 모습이지만은 지금은 조금 약간 대형주 쪽에다가 지금 힘을 주시는 게 맞는데 이제 중소형 부품주 쪽에다가 이제 힘을 주신 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 시청자님께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이 이토마토 방송에서 추천을 해도 고가 주식들 잘 안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방송 보고서 매수를 하셨다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버 같은 경우가 가령 있는데 그런 게 가령 50만 원짜리 주식이니까 그런 걸 안 사세요. 사실 근데 시세 흐름이 형성된다고 했을 때 저가주보다는 그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좋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고, 일단 일지테크의 흐름도 저는 흐름은 지금 뭐 밥상에다 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부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서서히 저점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관련주들이 대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그리고 최근에 지금 조금씩 올라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의 전체적인 사이클의 반복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은 하락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제 상승 사이클로 약간 전환 시도가 일어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일지테크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뭐 요 종목의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어떤 그런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도 일단은 매도 대상 종목이라기보다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손절선을 정해놓고 보유하는 관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은 위쪽 방향을 예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볼까요? 네, 목표 주가는 뭐 이렇게 크게 보지는 않아요. 크게 보지는 않는데 이 종목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주봉 캔들로 보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 흐름에서 이제 상승 깃발형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상승, 1차 상승 흐름 이후에 지금 수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까지는 좀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초기 시세가 형성되는 가운데에서 초기에 어떤 그런 지지선이 이탈되면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고 이전 저점 금방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500원을 손절선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가쁘네요. 네, 상당히 좀 밥상이 많은 그런 반찬들로 구성이 좀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바꿔야지 저희가 한 끼 맛있게 또 수익을 즐길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간단해요. 뭐냐면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축소가 좀 압축이 필요하다는 밥상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보유 종목 세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그 종목들은 손절선을 지키시면서 손절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좀 보유하시고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점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반등이 들어오면은 거기서는 현금 확보를 하시고, 특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장세는요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어도 좋은 장세가 아니에요. 순환매가 돌아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현금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주식만 갖고 있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매도 대상 종목을 중심해서 좀 현금 확보를 좀 비중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석철 전문가와 오늘 밥상 차려봤습니다. 보통 전문가분들이 한 3종목, 4종목 정도를 좀 권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반찬 종류는 너무 많지만 먹을 게 없어요. 과연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지금부터 전략들 다시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SG 충남방적 TPP와 관련해서 이슈를 따라서 좀 움직였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그런 투자를 지양하자라는 관점의 조언 나왔습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5,100원의 목표 주가, 손절 라인 4,500원입니다. 이어서 삼목 S폼은 바닥권에서 서서히 조금은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27,0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22,400원입니다. CJ 시푸드 상당히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도 의견에 목표가 5,000원, 손절 라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금호타이어 일지테크는 대체로 바닥권에서 서서히 좀 반등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모두 다 보유 의견이고요. 먼저 금호타이어 목표가는 8,200원, 손절 라인 6,900원, 일지테크 목표가 9,000원, 손절 라인 7,500원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반등 흐름을 예상하기는 했지만요. 이 목표가는 좀 낮게 잡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해 주자라고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밥상을 차려봤고요. 게시판에서 좀 오가는 내용들 보니까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음식 얘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또 종목 이야기들 많이 좀 올려주고 계세요. 어제 저희가 좀 진단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해드린 분이 계세요. 지금 고랑포 대방님께서 어제 처음으로 종목 진단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약간은 좀 후반부에 신청을 해주셔서 못 봐드렸거든요. 오늘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솔브레인 매수해 주셨는데요.
주셨는데요. 42,35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수가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과연 매수를 잘 했는지 이 종목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가볼게요. 양태준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앞으로 향후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우선 서브레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뭐 화장품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닉에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지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서브레인이 화장품을 진출을 했을 때 이제 과연 그거에 대한 시너지가 과연 날지 안 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의구심인데, 그 전에도 서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00% 이상 상승하는 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이런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그 차후, 그러니까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라도 더 나은 재무 구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차트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41,000원 부근이 상당히 좀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42,350원에 매수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뭐 가격대는 지금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앞으로의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만 원, 49,000원에서 5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홀딩을 하신다면은 좋은 수익 구간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HB 테크놀로지 한번 골라봤습니다. HS1577번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1,600원에 비중 20% 담아주셨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오늘 현재는 좀 보합이네요. 이번 주 후반에 그다지 흐름이 좋지는 못한데요. 1,400원대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게 아닐까요? 이 종목은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양태준 대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HB 테크놀로지 지금 매수가가 1,600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뭐 비중 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동안의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1,300원 부근을 깨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지지선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400원 밑으로 좀 내려가는 일은 가망성이 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에도 뭐 시장의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 흐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지금 8월 중순부터 강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도 외국인의 매집에 따라서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부분 1,600원까지는 충분히 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점 최고점 부근인 한 2,000원 선까지는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B 테크놀로지까지 저희가 좀 진단을 이어봤습니다. 양태준 대리님과는 잠시 후 저희 끝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종목 진단 좀 더 부탁드려 볼 거고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두령님께서 점심 메뉴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간장게장, 양념게장 고민하고 계신데 저는 간장게장에 한 표 드릴게요. 저도 오늘은 점심을 거르고 와가지고 상당히 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군침이 돕니다. 그리고 저희 이토마토 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구내식당 있습니다. 저희 이모님 손재주가 얼마나 좋으신데요. 오늘은 제가 또 점심을 못 먹어서 이런 글들만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스캘퍼님께서 공매도 기간 좀 질문 올려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은 1년이고요. 내국인 같은 경우는 2개월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변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심터파 내용은요, 이제 주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단풍놀이 제 2탄 준비해봤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지지난주쯤에 이 단풍 절정 기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금강산으로 단풍놀이 가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설악산, 속리산, 계룡산 많이들 찾으실 텐데 이제 설악산 쪽부터 이번 주부터 단풍 절정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이 단풍놀이 가는 차량으로 아마 인파가 많이 좀 몰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못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유명한 몇몇 곳들을 이 시간에 좀 함께 사진을 보면서라도 대리만족을 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명소들이 몇 군데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는 18일이죠. 설악산이 단풍 절정이고요. 이보다 하루 빠른 17일은 오대산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설악산 가보겠습니다. 설악산이 사계절이 뚜렷해서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당히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 명산이죠. 설악산 같은 경우는 이 단풍이 좀 유명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또 폭포가 상당히 좀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린대요. 단풍 절정 기간에는 하루에 3만 명 이상의 이 관광객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설악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 산행을 힘겨워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많은 여러 가지 코스들이 상당히 개발이 돼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3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저희 토마토 직원분들과 함께 설악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긴 코스를 좀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만 있는 거 아닌가? 설악산이 상당히 좀 힘든 산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짧은 코스 그리고 돌아가는 코스 많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등산을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복 2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코스는 이 비룡폭포 코스나 비선대 코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등산하시기 조금 힘들면은요. 요즘에 케이블카도 상당히 잘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해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약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주황산 가보겠습니다. 주황산. 이 강원도에 설악산이 있다면은요. 지금 경상도에는 주황산이 있습니다. 1976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설악산이나 월출산과 함께 더불어서 이 3대 우리나라 바위산으로 유명합니다. 이 회색빛 바위 사이로 알록달록하게 그려져 있는 이 단풍이 상당히 또 절경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왕복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감해봉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제3폭포 코스 추천드립니다. 가벼운 복장으로도 또 왔다 갔다 왕복하시기에 상당히 좀 쉽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주황산은 한 가지 볼거리가 더 있습니다.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주산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호수 주변에 단풍이 지금 좀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 다른 그림이 나가고 있어요. 네, 호수 주변에 이 단풍이 딱 있는 그 모습이 절경이라고 하니까요. 또 이 주변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하시면서도 충분히 또 감상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또 단풍 축제 저희가 좀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면서 오늘 여러 종목을 봐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상당히 좀 많아서 시간이 약간은 좀 부족하네요. 이제 주말입니다. 이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 또 오늘 남은 오후장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는 약간 좀 때늦은 좀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게 될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때 놀러오세요.